컴퓨터 녹화.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로키 리눅스 이미지를 가지고 카프카 좀 설치해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프카를 직접 설치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로키 리눅스라고 이제 구글에 검색하시면 로키 리눅스 이제 페이지가 나오는데, 다운로드 누르면요. 여기 보면 이제 최소 기능 ISO라고 있어요. 최소 기능 ISO. 이게 미니멀 ISO거든요. UI가 없는. 일단 다운로드 걸어 두시고, 네. 되는 동안에 일단 좀 설명을 할게요. 저도 다운로드 하고. 네. 자, 앞으로 이제 실습 환경 이렇게 할 건데, 버전박스 설치, 이건 돼 있고요, 여러분들. OS 설치할 거예요, 로키 리눅스로. 그 다음에 리눅스 운영체제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던 거. IP 잡고, 호스트 설정하고, 여기다 JDK 설치하고, 주키퍼 설치하고, 카프카 설치하고. 하나 완성되면은 이거 가지고 복사를 2번, 3번에서 총 3대를 준비시킬 건데, 이렇게 묶어서. 이게 뭐예요? 하나의 클러스터입니다, 클러스터. 그래서 3개 서버가 서로 통신하는 구조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거는 이제 개요고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카프카가 이제 뭐 하는 거냐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프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아키텍처 배웠죠? 1학기 때 간단하게 블록체인이 뭔지 배웠습니다. 그것도 뭐죠? 아키텍처죠. 그 전에 또 뭐 배웠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디자인 패턴하고 아키텍처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차이점에 대해서. 자, 그래서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디자인 패턴이 있고, 그 위에 또 아키텍처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1학기 때 스프링 뭐예요? MVC 아키텍처죠? 그죠? 그 다음에 OS 7레이는 뭐죠? 레이어드 아키텍처죠? 그죠? 어떤 그런 아키텍처적인 개념을 얘기했을 때, 자, 뭐도 있다? 펍섭 아키텍처도 있다. 펍섭 아키텍처. 여기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쓰는 아키텍처. 제일 많이 체험하는 아키텍처 중에 하나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메신저 많이 쓰잖아요. 카카오톡. 그죠? 그게 뭐예요? 펍섭이죠. 자, 펍은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인데, 메시지를 쏴주는 쪽이 있고, 펍, 그 다음 메시지를 받는 쪽이 있어요. 서 그래서 펍섭 아키텍처럼. 그 중에서 이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은 뭐다? 기본적으로 펍섭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는 솔루션들이 카프카만 있냐? 아니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카프카가 산업적으로 현재 많이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럼 카프카가 없었을 때는 못 썼냐? 아니에요. 카프카 없었을 때도 여러 가지 썼습니다. 뭐, 캐멀, 뭐, MQ, 뭐, NDDS, 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과거의 솔루션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솔루션의 목적이 뭐라고요?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솔루션들. 근데 카프카가 현재로서는 일단 천하통일, 예, 산업적으로 일단은 많이 쓴다. 그래서 이제 단어를 좀 익히고 가야 된다. 카프카라는 거는 메시지를 쏘는 쪽을 프로듀서라고 하고요. 메시지를 받는 쪽을 컨슈머라고 합니다. 예, 단어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서버를 브로커라고 합니다. 서버. 우리가 카프카 서버 설치하잖아요. 걔는 그냥 브로커라고 합니다. 브로커. 메시지는 메시지 종류에 따라서 토픽이라는 분류도 따로 떼놓습니다. 토픽. 토픽은 메시지 분류를 얘기하는 거다. 예. 자, 카프카 주요 컨셉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키퍼는 요게 4.0부터, 카프카 4.0부터 크래프트라는 걸로 이제 대체가 됐고요. 예, 우리 이제 3점대 버전이니까, 예, 주키퍼를 이제 같이 예,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쏘는 쪽, 받는 쪽, 그 다음에 브로커. 우리 브로커 세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죠? 세대.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예. 여기 보면 브로커라는 건 카프카 서버고요. 주키퍼라는 거를 이제 같이 설치할 건데, 얘는 카프카 서버를 관리하는, 플러스의 상태를 관리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브로커 1, 2, 3가 다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관리한다. 그래서 이걸 막 분산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 설치해 놓고, 하나로 묶어요, 클러스터로. 그러니까 클러스터 내 서버가 몇 대 죽는다 하더라도 서비스 지장 없게끔, 최대한 영향을 덜 받게끔 하는 컨셉이 카프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서버들, 브로커들의 묶음을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클러스터. 이것도 이제 용어인데요. 자, 토픽은 뭐라 했죠? 메시지 종류라고 했죠. 토픽은 메시지 종류. 그죠? 파티션 뒤에 설명할게요. 로그,
메시지 한 개 한 개를 로그라고 합니다. 한 개 한 개. 안녕하세요라고 내가 카톡 메시지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 타고 들어가겠죠? 그게 하나의 로그라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마다 고유 번호를 내부에 붙여서 관리하는 그걸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은행을 가잖아요, 은행을. 그죠? 그럼 뭘 보나요? 번호표 보죠, 번호표. 이 번호표 보이죠, 번호표. 이 번호표 밟기에 여러분들 뭐가 보이냐면은 처음에 예금하러 왔는지, 대출하러 왔는지, 그 다음에 뭐 환전하러 왔는지, 예금, 대출, 환전. 요에 따라서 번호표 체계가 달라지죠. 예금 창구는 보통 이제 3, 4개 정도 있고, 대출 창구는 그보다 적죠. 왜냐면 대출을 하러 오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죠? 평균적으로. 주로 이제 예적금 창구에 뭔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호 체계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예적금 번호를 예를 들어 내가 터치를 했어요. 오늘 뭐 예를 들어 뭐 정기 예금을 새로 신규 가입하러 왔어요. 요즘 잘 오지도 않죠. 모바일 뱅킹 하지만. 그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눌렀어. 누르면 번호표가 나올 거잖아요. 그 예금에 한해서 나올 거잖아요. 번호표가. 대출 창구 번호 체계랑 다르잖아요. 그 예금 창구는 번호가 1000번대고 대출 창구는 번호가 굉장히 낮아요. 다 따로 관리한다는 거죠. 이 따로 관리한다는 개념이 뭐냐? 토픽이에요, 토픽. 예금 토픽이냐, 대출 토픽이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논리적으로 나눠져요. 네, 여러분 들어오는 순간에. 예를 들어 예금 버튼 눌렀다. 예를 들어 내가 800번 받았어. 아니면 왜 이제 따라 2030, 뭐 1번을 받았어. 그러면 앉아서 기다리겠죠.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그죠? 나를,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뭔가 메시지를 창구에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죠.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카푸카 번호표 발급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금 창구 근처에 앉아 있어요. 내 번호 불리기를 기다리면서. 그죠? 근데 파티션을 보니까 여기 파티션 3개가 있죠. 지금 3개. 파티션 0, 1, 2라고 썼는데 파티션 3개예요. 근데 나는 어느 파티션을 갈지 몰라. 왜? 불러주는 대로 가야 돼. 나는 무조건 영문 파티션 가고 싶어. 라고 해도 안 돼요. 그죠? 이 룰상 뭐예요? 어디에 불릴지 모르지만은 0번 또는 1번 또는 2번에는 들어갔다 이거죠. 내가 불려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동시에 두 군데에 갈 수도 없고 무조건 한 군데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카푸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야, 파티션이 3개인데 실제 은행 가보면 3개 다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요즘에는요. 파티션은 3개 열려있지만은 실제로 한 명만 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실제 뭐 예를 들어 가봤더니 파티션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파티션 0번밖에 없어. 그럼 파티션 0번에만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손님 갑자기 몰리기 시작해.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몰리기 시작해 이름 찾고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파티션 하나 더 열죠, 옆에다가. 그죠? 카푸카도 그렇습니다. 메시지 굉장히 몰리면은 보고 있다가 아, 파티션 하나 늘려야지. 그럼 늘려지는 게 가능해요. 근데 파티션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서버가 바빠지죠, 그죠? 예, 은행원이 바빠지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늘릴 때는 좀 신중해야 돼요.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한 가지 지금 파티션을 줄일 수도 있지만은 카프카는 우리가 런타임에 운영상에 파티션을 줄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안 돼요. 운영상에는. 예. 그래서 파티션 늘리는 거는 굉장히 쉽지만 줄이는 거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카프카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파티션 개념 이런 거예요. 메시지를 쏘는 쪽을 카푸카에서 용어로 프로듀서라고 했잖아요. 내가 고객이에요. 내가 은행 갔어요. 나는 뭐예요? 프로듀서예요. 일을 발생시키러 온 거죠. 그래서 이건 토픽에 번호를 누르고 번호표 발급받고 기다렸다가 불러준 파티션에 들어가서 나는 뭐 하러 왔어요? 전달했죠. 그게 브로커 전달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프로듀서는 메시지를 쏘는 쪽, 요 클러스터는 서버의 묶음, 그죠? 서버는 우리가 브로커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이 토픽 단위로 여기 예금, 뭐 대출, 환전, 뭐 이런 식으로 주제 단위별로 완전히 분리가 된다. 논리적으로 분리된 모습이에요. 박스 친 게. 그리고 각 토픽 안에는 파티션이 최소 하나 이상이다. 최소 하나 이상. 이 그림은 3개로 그렸지만 최소 하나 이상.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얘가 예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예금 토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처리돼서 어딘가 빠지겠죠. 밑으로 빠지든지 뭐 그죠? 갖고 있든지. 그래서 정해진 토픽의 프로듀서 메시지를 발행해 놓으면 발행하다가 있는 퍼블리시죠, 퍼블리시. 그래서 펍섭 아키텍처를 아까 얘기했죠. 컨슈머가 필요할 때 해당 것을 가져간다, 구독한다, 서브스크라이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프카의 어떤 워킹 메커니즘을 얘기하는데, 여러 개의 카프카 서버로 이게 구성하는 거니까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하는 거죠. 동일한 역할을 하는 서버를 여러 개 놓고 부하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왜 빠르냐? 뭐 여러 가지 원리도 있지만 일단은 어떤 페이지 캐싱이라는 OS의 어떤 동작을 좀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이건 뭐 디테일하게 이거를 학습해라, 공부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컨셉을 알라는 얘기. 자,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작은 I/O, 그죠? 인풋, 아웃풋 속도, 이것 때문에 빈번하게 일어나면 속도 저하가 된다. 그래서 카프카는 이런 작은 I/O를 묶어서 처리한다. 이게 배치죠, 배치. 그래서 네트워크 오버헤드를 줄이고 처리 속도를 향상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캡슐 못해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지금 잘 팔려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카프카를 응용해서 만들면은 괜찮습니다. 굉장히 짭짤합니다. 의외로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중견 이상에서는 이런 페인 포인트가 많아요. 문서 취합 보고, 맨날 출장에 보고서 써고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돼요. 근데 실시간적으로 추적이 되면은 위에서 좀 덜 초조해요. 아, 얘가 하고 있구나. 작성 중이구나. 눈에 잘 보니까. 그런 것들. 카프카가 있고, 차에서 온 센서를 카프카가 받아서, 이게 한 차에 초당 21메가바이트가 온대요. 그 카프카가 그걸 담았다가 컨슈머 쪽을 던지는 쪽이 세 군데. 하나는 모니터링. 하나는 엘라스틱 서치. 이거는 이제 시각화 분석하려고. 네, 그죠? 하나는 파일 스토리, 증적. 요것도 우리 협약업체에서 하는 건데, 카프칼 중에서 생체 신호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만드는 거. 심박수 ECG, 요게 이제 뭐죠? ECG가 생체 신호 같은 건데, 현재 위치, 그래서 GPS 가지고 활동량, 좀 얼마나 걸었는지 이런 거를 스마트워치에서 수집해서 카프카 클로드 전송해서 뭐예요? 나중에 이렇게 또는 실시간으로 시각화, 이상 데이터를 감지하거나 이걸 뭐예요? 컨슈머 1, 2, 3를 붙여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워치가 딱 들어오면은 엔드폰 하나 따가지고 엔지니어스로 뭐예요? 전달해서 만들고 나중에 1, 2, 3 컨슈머로 이게 연결되게끔 따줬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신한증권 프로젝트 펄스인데 1학기 때 한번 설명했어요. 프로젝트 펄스가 뭐예요? 그 토큰 증권 프로젝트에 또 써있던 ERC 1400이죠. 여기에 이 백서를 보면 카프카 소신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카프카로 뭐예요? 메시지 라우팅 했다라는 거죠. 네, 그죠? 이쪽부터 블록체인이죠. 이쪽부터 논스 매니저로 이제 번호표 발급하고 블록체인에 들어갈 때 우리가 논스라고 배웠죠. 그죠? 블록체인에 뭔가 저장되고 이제 처리되는 것들. 요거는 레디스 RDB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처리된 결과를 가지고 있다가 레디스 읽어서 카프카가 클라이언트에 리스판스를 주는 모양이네요. 아무튼 이제부터 좀 설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설치되는 모양을 이렇습니다. 카프카 일단 대대 설치할 거고요. IP는 이렇게 3개 딸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슬래브 1, 슬래브 2 할 거고요. 지금은 당장 마스터만 설치할 거고요. 얘가 설치가 다 되면은 얘가 복제를 킬 겁니다. 복제 떠서 IP만 바꿔줄 거예요. 그게 하나가 뭐라고요? 브로커고요. 3개를 묶어서 뭐라고요?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자, 주키포도 하나, 3개 설치할 거예요. 자, 버추얼박스 설치 데스크 넘어가고요.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뗐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머신을 이제 새로 만들기. 좀 축소하고. 머신을 새로 만들기 하고요. 자, 여기다 하나 만들게요. 이름은 카프카 헷갈리지 않도록 그냥 마스터로 하고요. 폴더는 뭐 저는 C드라이브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하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주의하세요. 여유가 있는 디스크로 잡아주시고요. ISO 이미지는 아까 다운로드 한 게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로키 9.5로 맞춰주고요. 자, 무인 설치 건너뛰기. 저희는 이제 수동을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무인 설치는 건너뛰니까 이거 볼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 하드웨어. 일단 메모리는 여기가 3기가면 충분해요. 그다음에 CPU는 하나만 있어도 되고 우리가 쿠버네티스 할 때 이거 2개로 했었죠. 그죠? 그다음 하드디스크는 용량 제일 중요한데 이게 10기가는 빠듯해서 안 돌고요. 솔직히 20기가면은 실습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30기가 하면은 카프카 커넥트까지 실습할 수 있어요. 30기가까지 하면.
근데 카프카 커넥트를 실습할지 안 할지 몰라요. 네, 모르기 때문에 일단 30. 네. 자, 그리고 완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꼭 봐야 되는데, 네트워크, 이거 설정 누르고요. 네트워크를, 어댑터 지금 나트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요 안에 있듯이 얘를 어댑터 브릿지 쓰고요. 2번을 어댑터 브릿지 쓰진 않을 거지만, 하나 잡아놓고 할게요. 3번은 호스트 온리 어댑터, 호스트 전용 어댑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댑터 2번은 어댑터 브릿지, 그 다음에 어댑터 3번은 호스트 전용 어댑터.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요. 그럼 다 됐나?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설정 들어가서. 자, 시스템. 일단은 요거는 이제 USB 태블릿 마우스 하고요. 30기가 잡혔고, 네트워크 확인됐고. 자, 확인 누르고요. 자, 시작 누를게요. 자, 이렇게 뜨는데, 인스톨 리눅스 로키, 이거 이렇게 커서 움직여서, 예, 엔터 치시면 돼요. 여기는 우분투랑 똑같죠? 제일 위에 거 선택하고 이제 넘어가는 얘기예요. 예. 자, 이렇게 떴죠? 로키 리눅스. 예. UI가 굉장히 설치가 쉽죠? 예, 한국어로 뭐 하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보면은 여기에 소프트웨어 최소 설치로 돼 있죠? 한번 눌러볼게요. 예. 최소 설치로 돼 있죠? 예. 그냥 디폴트로 놔두고요, 일단은. 예. 여기 시스템, 오른쪽에 이제 설치 목적지, 이 파티션이잖아요. 예. 그냥 요거, 30기가 작은 거 선택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예.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뜨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원래는 이제 요런, 넘어가줘야 되는데, 한 번 더 하니까 되네요. 이렇게 자동 파티션 선택돼.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좌측 하단의 비밀번호는 1, 2, 3, 4로 할게요. 네, 1, 2, 3, 4.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루트가 비밀번호로 SSH 로그인해서 허용. 이거 보통 이제 보안상 안 하는데, 보안상 안 하는데, 우리 실습이니까 그냥 허용하고 루트로 그냥 세팅 다 할게요. 자, 완료. 한 번 또 완료. 두 번 눌러줘야 돼, 완료를. 네, 비밀번호 간단해서 오른쪽에 이제 네트워크 호스트 이름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이거 EMP0X3 여기 나트고요. 그 다음에 EMP0X8 요게 어댑터 브릿지고요. EMP0S9이 호스트 전용 어댑터예요. 근데 이거 하나 설정할게요. 여기 교환이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오른쪽에 설정 누르면요. 우리가 IP를 부여할 수 있어요. 네. OS를 설치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냥 하고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눌렀습니다. 자, EMP0S9의 IPv4 설정. 그 탭, IPv4 설정을 뒤에서 두 번째 탭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자동이 아닌데 수동을 할게요, 수동. 우리는 수동을 할당할 거니까. 그래서 add 누르고요. 192.168.56.30. 마스터는 30이고요. 슬레이브 1은 31, 슬레이브 2는 32로 할 거예요. 자, 넷마스크는 24. 그죠? 24비트라는 게 1916856까지 24비트인데 여기까지 동일하고 끝자리만 바뀐다는 의미죠. 넷마스크. 게이트웨이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 한번 누를게요. 저장. 이렇게 하고 그냥 완료할게요. 네. 안 되면 나중에 설치한 이후에 다시 조정하면 돼요. 자, 설치 시작 누를게요. 설치 시작. 일단 설치가 시작되면 그다음부터 별로 할 게 없어요. 그 리프트 하면 되는데 시스템 재시작 뜨면요. 완료된 거예요. 재시작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리부팅 했고요. 일단 로그인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루트 한번 해볼까요? 루트 1, 2, 3, 4 한번 해볼까요? 네, 들어가시네요. 네. 유네임 한번 쳐보고, 네. 스마일 세일 한번 쳐보고, 네. 한번 쳐보고, 네. 잘 되죠? 핑 192, 168, 56.30을 바로 날려볼게요. 네, 되죠? 되죠? 이게 뭐예요?
호스트 전용 어댑터로 아까 설치할 때 IP 잡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죠? 30이 뚫렸다는 얘기는 아까 커맨드 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커맨드가 아니라 여기서 IPA로 쳤을 때 여기 잡혔죠. 여기 적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아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터미널에서 커맨드 창에서 핑 날렸을 때 받는 거예요. 그죠? 요건 뭐죠? 요건 나트죠. 그래서 내부 IP를 할당돼 있죠. 외부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죠. 내부에서 외부로는 그 리퀘스트 가서 뭐 이렇게 뭐 통신이 되는데 밖에서 서버를 이 IP 접속이 되나요? 안 되죠. 밖에서는 안 보이는 IP. 얘는 어댑터의 브릿지인데 EMP0S8은 어댑터의 브릿지인데 우리가 IP를 안 줬어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뭘로 접속한가요? 호스트 전 어댑터 IP를 이용해서 그냥 접속을 한 거죠. 자, 요거 호스트명 설정이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네, 클리어하고 VI 띄고 etc 호스트 그죠? 호스트 파일 편집을 하는데 제일 끝으로 가서 네, 그다음에 저장 그죠? 여기까지 저장됐으면은 저장하고 빠져나오고요. 자, 다시 이거 와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 바꿔주려고 그래요. 네, 그죠? 그냥 복사해서 한번 해볼게요. 될란지 모르겠다. 되네요. 네, 그래서 호스트 네임 치면은 이렇게 마스터랑 코포 이렇게 나와줘요. 근데 얘는 왜 안 바뀌나요? 재접속 하면 바뀌어요. 재접속 해볼까요? 얘 빠진 다음에 1, 2, 3, 4, 5 네, 재접속하면은 바뀌죠? 호스트명이. 그죠?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방화벽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firewall cmd state라고 있잖아요. 이 안에.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이 방화벽이 지금 구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나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주키퍼 써야 되니까 이 하나, 팔 하나. 그 다음에 이거 좀 이따 드릴게요. 네, 2888. 그 다음에 3888. 릴로드를 해야지 조회가 제대로 됩니다. 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릴로드 한 다음에 다시 리스트 포트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스토어로 하면은 이렇게 또 나오고요. 그죠? 지금 다 줘야 되죠? 이렇게. 네 개가 뚫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개. 네 개. 그죠? 릴로드 꼭 해줘야 된다. 이 부분. 네. 네, 주키퍼인데요. 이 부분도 교환이 좀 잘못된 부분이 지금 372로 하는데 중간에 지금 371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371, 371, 371. 네. 왜 372로 했는지 모르겠는데